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5세에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잘한 일부터 시작해 하나하나 배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전국에 여성 이발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TV에서 저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신 분이 나오셨긴 하던데 그분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아무래도 여자가 미용실이 아닌 이발소를 운영을 하니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지만 이발사인 남편과 만나게 되었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시점부터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어요. 저에게 머리를 맡기는 단골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아들 하나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던 남편이 결국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혼자서 아들 뒷바라지하며 이발소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제가 고생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지 묵묵히 공부에만 몰두했고 엄마가 이발사라는 놀림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명문대인 카이스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 교수로 전향한 상태입니다. 아들 하나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뿌듯하기도 하고 앞으로 좋은 여자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엄마로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결혼 얘기는 도통 꺼내지 않더라고요. 이러다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세상 떠나는 건 아닌지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서 배우자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몇 번을 물어보았지만 아들은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고 엄마인 저로서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워낙 일찍 남편을 잃게 된 저는 하루하루 늙어갈 때마다 그 사람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다가왔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한평생 눈 감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외롭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아들은 좀 더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강제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뜻대로 되지 않는 거라 사람 인연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 아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찾아올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며 지내던 어느 날 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여자와 만나고 있다며 조만간 얼굴 보여주겠다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듣게 된 말에 당황하였고 믿을 수 없는 아들의 말에 귀를 의심하며 몇 번이나 되물었어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길래 아들이 그녀를 선택한 건지 너무 궁금했고 그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실망도 큰 법이라고 주말에 아들과 함께 걸어 들어온 여자를 보는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제가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말까지 더듬으며 정말 둘이 연애하는 사이인지 물어보았고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이었네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영양사로 저희 학교 음식 담당 업무를 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도현 씨가 장난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발소를 운영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미용실이 아닌 이발소는 남자분들만 와서 굉장히 드실 텐데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다면서요. 미용실 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도 오랜 기간 하셨으면 이발소보다 미용실이 좋을 텐데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워낙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이발소에 들어와 봤거든요. 면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여기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버는 돈으로 내 뒷바라지 다 해주셨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고 있었다고? 언제부터였는데? 오랜 기간 만난 사이인 것 같진 않은데 왜 이리 친해 보여? 아무래도 같은 학교이고 밥 먹을 때마다 보는 얼굴이라 대화는 많이 나눴었어요. 알고 지낸 지 2년 정도 됐고 정식적으로 만난 건 3개월이 지나가네요. 그동안 몇 번 대화하면서 느낀 건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벌써 둘은 서로 좋아하는 감정에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둘만 좋다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엄마인 입장에서 좀 더 조건이 괜찮은 여자를 만날 거라 생각했었는데 같은 학교의 교수도 아니고 영양사라는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준 이유는 그래도 좋은 조건의 여자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람과 만나길 원했었는데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그래서 인사 왔을 때 밝은 표정으로 받아줄 수는 없었어요. 이왕 온 거 근처에서 그래도 꽤 이름 있는 식당에 찾아가 우리 아들이 왜 그녀를 선택했는지 좀 더 진지하게 대화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근처에서 여기가 음식 맛이 제일 괜찮은 곳이에요. 영양사 일을 하셔서 입이 까다롭거나 하신 건 아니시죠? 저 입 전혀 까다롭지 않아요. 아무거나 잘 먹는 성격이고 가리는 것도 없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한테 입이 닳도록 그렇게 말을 해도 여자 만날 생각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연애를 하고 있다는 말에 제가 어찌나 놀랐는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래도 같은 학교면 거의 매일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 보는걸요. 거기에다 밥도 같이 먹으니까 안 좋은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결혼 생각은 하면서 만나고 있는 거죠. 서로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냥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어머니, 지금 저희 정식으로 만난 지 3개월 됐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할 문제이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학교에서 알고 지낸 지는 2년 정도 되었으니 서로 어느 정도는 성격 파악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아무 트러블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나중에 더 진전이 있으면 그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결혼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둘의 마음이 확실히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저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제가 가진 미련을 덜어내고 좋은 모습만 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는 제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았는지 가끔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며느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런 살가운 모습들에 저도 어느새 그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둘의 관계는 더욱더 진지해졌고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견례 일정까지 계획을 잡았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떨림은 느낌이 이상했고 조금씩 다가오는 아들의 결혼식을 상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상견례를 하러 걸음을 옮겼어요. 아들과 함께 입구에서 만나 같이 들어가니 벌써 자리에 계셨고 어색한 인사와 함께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사돈분들의 밝은 얼굴은 때묻지 않아 보였어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발소 운영하셨다면서요? 지금도 하시는 거죠? 나중에 저희 남편 머리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간 내서 오신다면 정성껏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미용실이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귀찮은 분들은 그냥 저한테 머리 다듬으러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미용실처럼 많은 장비가 없어서 염색이나 다듬는 정도네요. 그럼 저도 나중에 한번 받아봐도 되겠네요. 그건 그렇고 이발소 운영하시면서 돈벌이가 많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멋진 아들을 키우셨으니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니까 먹는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제 딸 직업이 또 영양사라 둘은 누가 봐도 천생연분 아닌가요?
머리 쓰는 일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렇잖아도 제가 매일 아침 신경 써주고 있어요. 따로 도시락 만들어서 음식 해주는데 만족하더라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모두가 웃고 떠들며 어색하지 않았고 그렇게 둘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 날짜까지 잡게 되었어요. 좀 이른 감이 없진 않나 싶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앞으로 맞춰나가면 될 거라 생각하며 둘을 축복해 주었고 정신없이 결혼식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내오고 있었고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며 곧 있을 결혼식을 대비해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닫을 시간도 가까워 오고 더 이상 손님도 오지 않을 것 같아 정리하고 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왔고 바닥을 쓸다가 고개를 들어본 순간 안사돈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더라고요. 아직 일 안 끝났죠? 봐봐. 나도 여기 처음 와봤는데 여자가 이발소 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줄 몰라. 아유, 갑자기 와서 당황스러우셨나 보다. 제가 여기 온 건 안사돈 돈 좀 벌게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손이 좀 넓어서 곧 결혼할 사이에 엄마가 혼자서 이발소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궁금하다며 보고 싶다고 하길래 제 딸에게 주소 물어보고 이렇게 왔네요. 사람 없을 시간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시간으로 결정했는데 괜찮죠? 예, 일단 너부터 잘라봐. 여기는 미용실이랑 달라서 그냥 다듬는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고. 오늘 돈 좀 벌어드리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저를 동물 보는 것처럼 구경을 하더니 이발소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마감 시간이고 그날따라 손님도 많았기 때문에 힘이 들긴 했지만 애써 시간 내서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 다듬어 드릴 수만 있다고 설명한 뒤 자리를 만들어 앉으라고 얘기했는데 모두들 저를 바라보며 머뭇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용실이 아닌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는 게 두려운 것 같아 동네 아줌마들도 가끔 찾아와서 수다도 떨면서 머리 다듬고 가신다며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머리를 자를 생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 안사돈이 저를 보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어쩔 수 없네. 다음에 자르는 걸로 해야겠어요. 오늘은 그냥 궁금해서 와보긴 한 건데 그래도 제가 불편하실 것 같아 한두 명은 머리 잘라야 한다니까 말을 듣지 않네요. 저는 얼마 전에 미용실 다녀와서 다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참에 이발소 접고 미용실 하는 게 어때요? 여자가 이발소 한다는 게 남들 시선도 그렇고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고 여기 이발소는 저희 아버지부터 해오신 공간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미용실 할 생각 없고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하면서 용돈벌이식으로 하고 있으니 그런 말까지 하는 건 좀 실례 같네요. 사돈, 잠시 이쪽으로 좀 와봐요.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제가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해서 그래요. 사위는 명문대학교 연구원 교수인데 사돈은 콕딱지만한 동네에서 미용실도 아닌 여자가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시선도 별로 좋지 않아요. 용돈을 벌더라도 그냥 미용실 하나 차려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안사돈 아버님께서 운영하신 게 현재 뭐가 중요해요? 저희 집안이랑 사위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죠. 안 그래요?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남의 가정사를 참견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죠. 저니까 이런 말 해드리는 거예요. 아유, 정말 답답하시네. 어디 창피해서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이발소 운영하는 여자는 한국에서 좋은 이미지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혼자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 아드님이 앞으로의 인생을 봤을 때 좋은 이미지로 남겨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끝난 것 같으니 가볼게요. 안사돈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발소에 온 목적은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 교수인데 저는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바라보며 한심해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황스러워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족이 될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참 씁쓸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거래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아들 좋은 대학 교수 만들어 놨는데 그런 저를 창피해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아들에게 털어놓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가 한 질문에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며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를 창피해 한 적 없다고 진지하게 얘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아들의 대답에 다른 시선으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발소를 그만둬야 할지 물어보자 제 말이 끝나자마자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하는 게 아닌 남들의 시선으로 그만두는 거면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과 저는 이발소에서 서로 눈물 흘리며 온갖 추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제가 심각한 말투로 얘기하니 걱정이 되었는지 아들은 누가 그런 말을 꺼냈냐며 흥분하기 시작했고 차마 안사돈이 직접 찾아와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했었다며 일러 바치는 건 아닌 것 같아 대충 흘려 넘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들의 결혼 문제에 안사돈의 성격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이 이발소를 찾아왔고 늦은 시간 뭔 일인가 싶어 그때의 상처 때문에 굳은 얼굴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지나가다 겸사겸사 들렸죠. 무슨 일이 꼭 있어야 들리나요? 요즘 손님은 많아요. 딱 보니 오늘 파리만 날린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일 없으면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오시려면 미리 연락을 주시던가 하셔야죠. 무턱대고 자기 집 드나들듯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요. 제가 왜 찾아왔겠어요? 생각은 해보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게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입장도 고려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안사돈이 뭐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둘러댄대요. 정말 그렇게 말했니? 아니, 제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 타인의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이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줘야 하는 거지. 남들 시선 생각하며 막말하시는 거 보기 좋지 않네요. 어머님, 저희도 다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이제 결혼식도 다가오고 있는데 신랑감 집안 물어보면 그이는 대학 교수라고 떳떳하게 말을 하는데 어머님이 이발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 하면 좋겠다고 제가 엄마한테 먼저 말을 꺼내게 된 거고 그래서 엄마가 여기 이발소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이발소 계속 할 거고 미용실 할 생각 없으니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면 이 결혼 무효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네요. 저희 아들도 이 문제 때문에 물어봤는데 제 의견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 문제로 찾아오신다면 그때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참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양쪽 길을 막아버리니 뭐가 보이겠어요? 꼴의 대학 교수 집안이라고 대우해 주려고 했는데 완전 꽉 막히신 분이네.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나? 어차피 똑같이 머리 자르는 일인데 왜 미용실은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혹시 이발소에서 이상한 일 같은 거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가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이발소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몰라? 저희 집안이 그래도 그쪽보다는 잘 사니까 하는 말인데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이발소 운영하는 건 안 좋은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 결혼 성사시키고 싶으시면 이발소 처리하고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쪽 고집 때문에 원만하게 결혼할 수 있을 걸 이렇게까지 만들고 있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죠? 안사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나가달라고 소리치며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며 밖으로 밀쳤습니다. 그러자 자기 몸에 손을 댔다며 남자들만 상대하니 성격도 드세다며 불쾌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예비 며느리는 차라리 제가 없고 제 아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며 얼굴을 바라보면서 싫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딱 여기 선까지라는 걸요. 한마디로 대학 교수 집안의 아들이라서 결혼시키고 싶었지만 제가 이발소 운영하는 게 이미지상 보기 안 좋아 그걸 다른 방향으로 바로잡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그리고 남편과 아들과 평생을 이곳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미용실을 차린다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있죠. 또 다른 기술들을 배워야 하는 건데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며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안사돈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는지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이발소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나중에 자기한테 고마워할 거라며 무대뽀로 막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지금 당장 멈추게 하라며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가 말하는 건 한기로 흘리며 딴짓을 하고 있었고 너무 화가 나 저는 두 사람의 면상에 염색약을 퍼부었습니다. 얼굴과 옷이 만신창이로 된 상태에서 자기들한테 몹쓸 짓을 했다며 되려 더 크게 화를 내더니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는 떨리는 손을 잡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마자 급하게 뛰어와 이발소의 현장을 확인하더니 경악을 했고 경찰분들은 상황 설명을 듣더니 큰일 아니면 잘 조율해서 해결하라고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이미 사태는 고조될 대로 심각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제 아들의 얼굴에 뺨을 올려 붙였고 정말 답답하다며 이발소 처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내 말을 무시해? 좋게 좋게 설명했잖아. 이제 곧 결혼식인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둘러대는 것도 힘들다고. 창피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너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도 얘기했었지. 이발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오랜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고.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 이발소를 왜 운영하면 안 되는 건데? 여자는 미용실을 해야 되고 남자는 이발소를 해야 되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거야? 나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태를 만들어?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 있는 물건들과 남의 영업장에서 난리친 대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할 테니까 여기에서 당장 나가. 알겠어? 그리고 결혼식에 대한 파혼 위자료 또한 그쪽에서 물어줘야 하는 거 알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다는 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동안 내 앞에서 꼬리 살랑살랑 흔들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참 한심스러운 집안이네.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좀처럼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경찰서에까지 가게 되는 상황까지 생겼고 저희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되려 상대방 측에서 영업 방해와 기물파손죄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 파혼 소송까지 전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네요. 이 일로 인해 두 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었지만
아들은 이 문제로 꽤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앞에서는 강한 척 했지만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그 여자가 만드는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게 곤욕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식사도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아들이 걱정스러워 신경 써서 음식까지 만들어주기도 하고 끼니를 밖에서 해결하는 불편함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많았는지 술을 먹고 제가 운영하는 이발소를 향해 차로 돌진을 했고 마감 시간 빗자루질을 하다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차에 부딪히면서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전부 다 제가 운영하고 있던 이발소가 문제라며 없애버리겠다고 몇 차례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이발소를 만신창이로 만들었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 갈비뼈와 왼쪽 다리에 금이 간 상태로 인해 한동안 병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와 제 몸을 살피더니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발소만 운영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 모든 게 제 고집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되려 아들에게 미안하기만 했어요. 아들은 그 여자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 내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음주운전과 그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들로 보복을 한 행위로 제가 이발소에 있다는 걸 알고 돌진한 정황을 보고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었네요. 너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발소는 결국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할 정도라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집에서 요양하며 지내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던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그게 멋진 직업 아닌가요? 그런 편견을 갖는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의 부모분들이 저한테 찾아와 납작 엎드리며 싹싹 빌었지만 이미 용서해 줄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네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는 있을까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지 어쩌겠어요. 살면서 과거의 행동들을 뉘우치며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각자 사는 인생이 다른데 타인의 기준에 맞게 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희 가족이 오랜 기간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모두 사라져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일로 인해 제 아들에게 또 다른 인연은 오지 않을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요즘 시대에 이런 말 많이 하던데요. 똥차 지나갔으니 벤츠 온다고. 제 아들에게도 언젠가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